당신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나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공짜니까 감사해야죠. 한순간에 멈춰버린 결혼식.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한 어머니. 오늘 이야기는 딸에게 9억짜리 신혼집을 사준 어머니, 그리고 결혼식 하루 전 모든 것을 엎어버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집.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골목 한켠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올해 66세가 된 윤정혜 씨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불을 켭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의 손은 이미 김을 굽고 장아찌를 절이는 일에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반찬통마다 정성을 담아 음식을 담다 보면 가게 안가득 밤 냄새가 배어들곤 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에도 그녀의 가게만큼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한 통이요. 고등어 조림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주문들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귀찮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에게 삶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자. 남편 없이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그녀는 이 문장을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원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고 졸업 후 취업 준비를 도우면서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 돈이 9억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깨끗이 씻어도 빠지지 않는 반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부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는 고생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윤정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딸 수진이의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동안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35년간 지켜온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딸 잘 시집 보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가게 열쇠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돈을 모아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계약을 마쳤습니다. 9억 원. 그녀의 인생 전부가 담긴 숫자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윤정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도 평생 고생은 없겠구나. 그날 밤 그녀는 빈 가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사위 도연 씨가 신혼집을 보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들뜬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봐. 우리 집이야.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 바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수진이는 방마다 안내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 좋네. 근데 누가 산 거야? 도연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엄마가 사주셨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수진이의 목소리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거실을 둘러보며 벽지를 만져보고 베란다로 나가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9억 치곤 좀 낡았네요. 마감이 좀 아쉬운데 뭐 어차피 공짜니까 감사해야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고
윤정희 씨는 입가의 미소를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공짜라니. 내 35년 인생이 공짜였을까?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굳은 살,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그 모든 것이 공짜였단 말입니까? 윤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과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결혼식 전날,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신부 대기실은 분주했습니다. 수진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숍 직원들이 마지막 핏을 확인하며 여기저기 손질을 하고 있었고, 수진이의 친구들은 들뜬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너무 예쁘다. 내일이면 진짜 신부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윤정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드레스 입은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거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들과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방에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단단히 얘기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수진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결혼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는 거란다. 너는 정말 저 사람에게 가고 싶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 사람은 아직 널 맞을 준비가 안 됐어. 9억이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엄마의 35년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의 희생도 공짜라고 생각할 거야. 윤정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벌써 다 준비했잖아. 하객들도 다 오고.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부서지면 다시 못 붙여. 엄마는 내가 부서진 마음을 안고 사는 걸 볼 자신이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딸 인생 망쳤다. 9억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은 너무 까다로워.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정혜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산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취소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친척들의 걱정 섞인 전화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카페 하나 열어보고 싶어. 작은 곳이라도. 윤정혜 씨는 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홍대 뒷골목의 2층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나무 테이블과 햇살이 잘 드는 창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직접 커피를 배우고 메뉴를 고민하며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개업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러 오는 할아버지,
수험 공부를 하러 오는 대학생, 조용히 책을 읽는 직장인들. 카페는 서서히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찬 가게가 아닌 딸을 위한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된장찌개. 작은 보온 도시락 2개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엄마 왔어. 윤정혜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수진이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 엄마. 손님들 우리 엄마세요. 단골 손님들도 윤정혜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리 나물 해왔어. 된장찌개도. 고마워, 엄마. 우리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커피 향과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섞였습니다. 식사 중 수진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여기가 진짜 집 같아. 윤정혜 씨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와서 웃고 좋은 냄새가 나고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잖아. 9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건물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사는 것 같아. 엄마랑 매일 밥 먹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윤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며 생긴 반찬통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딸의 진짜 웃음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맞아. 맞아, 얘야. 9억짜리 아파트보다 너랑 내가 웃는 이 공간이 훨씬 비싸단다. 윤정혜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커피를 내리며 생긴 작은 화상 자국과 설거지로 거칠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손님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배경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한 커플은 조용히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고 대학생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읽으며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넌 멋진 아파트에 살았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웃지는 못했을 거야. 왜? 집이라는 건 말이야. 벽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돈으로 지은 집은 결국 벽만 남아. 하지만 마음으로 지은 집은 사람이 남지. 수진이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이곳에는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는 사람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손편지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커피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이 카페가 제 휴식처예요. 엄마는 35년 동안 집을 짓고 있었던 거야. 벽돌 대신 반찬으로, 시멘트 대신 사랑으로. 그 집이 완성됐을 때 나는 그게 아파트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진짜 집은 여기였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정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 찾았어. 진짜 집이 어디인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9억, 10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한 도시.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집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켜줄 수 있어서 엄마가 고맙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 쓸 원두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윤정혜 씨가 35년간 반찬 가게를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는 수진이가
이 작은 카페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도시락 부탁해. 그럼 고사리 또 해올까? 응, 엄마 고사리가 최고야.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앉은 조용한 거리, 멀리서 들려오는 커피 머신의 잔향처럼 그들의 발자국은 포근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윤정혜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그 손끝에는 세월이, 그리고 마음에는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벽도 주소도 가격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집은 누군가의 마음이 머무는 곳, 웃음이 피어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은 바로 이 길 위에 두 사람의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돈으로 짓는 집은 벽이 남지만 마음으로 짓는 집은 사람이 남는다.